전 세계 음악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꿈의 무대 카네기 홀. 1964년 그 카네기 홀 무대에 데뷔한 최초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한옥수. 그녀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위촉된 최초의 한국인 심사위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콩쿠르 한 로만손 인터내셔널 콩쿠르를 개최한 장본인이다. 이 모든 최초의 역사를 가진 음악인 피아니스트 한옥수. 그녀는 평생을 예술에 대한 열정과 후학 양성에 바친 진정한 예술인이다. 지금 그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박할린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을 낸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면 되게 쉽고 평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요, 평생을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산에 길을 내시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피아니스트 한옥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지금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은 원래 피아노 1세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현재 단국대 명예 교수이시고 또 강원 국제음악문화회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강원 국제음악문화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국제음악문화회는 강원이라는 그 저의 호입니다. 네. 그 호를 따라서 그 세계적인 그 강원상을 네. 예를 들어서 뭐 피셔상이라든가 네. 미국서는 이제 네네. 뭐 그런 상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그 음악에서의 그런 그 상을 수여하는 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매년 이제 그런 그 연주자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또 직접 그거를 그 연주자의 연주를 들어야 될 거니까 네네. 제가 결정하는 건 네네네. 저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주를 듣고 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네. 거죠. 네. 지금 그 일로 바쁘신 거죠? 지금 9월 그래서 18일. 이제 9월 18일 날 네. 네, 세종에서 이제 연주가 있고 수상식이 있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선생님은 한국의 피아노를 세계에 알린 분이시지 않습니까? 카네기 홀에 네. 처음 서셨던 네. 한국인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언제부터 피아노와 인연을 맺었습니까? 제가 피아노하고 연관이 된 거는 뭐 좀 후회지만 네. 제가 한 4살,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죠. 네. 아버님이 집에 그 레코드 플레이어, 네. 그 옛날 네. 축음기 네. 그거를 갖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이 자꾸 이 기계 속에서 소리가 나오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저한테는 굉장한 인스파이링 하는 네. 그런 그 계기가 됐었어요. 네네. 음악에 대한. 네. 자꾸 듣고 또 그냥 뭐 놀 때 나가서 놀지 않고 자꾸 거기 가서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마 생각하기에 얘가 이게 아무래도 음악에 좀 뭐가 있나 보다. 또 본인이 그렇게 그 예술을 좋아했고 네네. 음악도 뭐 바이올린, 피아노 다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시면서 이제 큰 기업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그림 같은 것도 자기가 네네. 좀 전문적으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네. 사업을 이미 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주신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집에 피아노는 있었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야마하, 네. 요즘의 야마하, 그 야마하를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네네네.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근데 오늘까지 피아니스트로. 야. 근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 이화여대 음대를 그때 수석 졸업을 하시고 1960년대에 60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한국 전후 직후인데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상황이 요즘하고 달라서 네. 외국 유학 가는 사람들도 덜 네, 없었고 없었었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절차가 참
많았어요. 문교부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결심을 하고 네. 또 제가 졸업한 이화대학교 그때 당시에는 학장으로 계시던 나중에는 이화여대 이사장으로 계시던 김영희 이사장님께서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 그때 동양인도 많이 없었죠, 미국에서는. 제가 학교에는. 가니까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닉테 선생님, 네네. 신시내티를 거쳤더라고요. 네. 아닉테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제가 가니까 정말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립고 네. 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네. 네,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외로웠죠. 그렇죠. 그때 뭐 한인 타운도 없었을 없고, 거고 한국 음식도 없고 하니까 네 주말이면 이제 다들 데이트로 나가는 동안에 기숙사 그 키친에서 이제 밥을 끓여 먹으면은 사람들이 이 밥을 왜 이렇게 끓여 올라오게 만드느냐고 이제 그럴 정도였었죠. 근데 바로 그 60년대에 그렇게 가셔서 64년 야.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써 카네기 홀에서 데뷔를 하시고 그게 세계 음악인들의 꿈이잖아요. 카네기 홀 쓰는 거는. 저는 사실 그 학교를 떠날 때 이화대학을 떠날 때 그 마스터만 하고 이화대학을 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 네, 그 조건에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신시내티 컨서바토아라는 학교가 그 줄리아드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네. 굉장히 아카데믹한 커리큘럼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음악에 대한 교육,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다 습득을 해서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음악 교육에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 해서 신시내티 결정도 우리 김영희 네네네.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스터를 끝나고 나서 제 자신이 굉장히 허무감을 느꼈어요.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러 왔는데 이 뭐 밤새고 공부를 하고 뭐 책 읽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마스터를 끝냈지만 이거 이제는 내가 피아노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 허락 없이 몰래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네. 줄리아드에서 오디션을 봐갖고 그때는 이제 거기 박사학위 과정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이름도 줄리아드 뮤직 스쿨이 아니 그냥 줄리아드 뮤직 스쿨 네네네. 뭐 이렇게 음악 원, 줄리아드 음악 원, 네. 니지 음악 대학 뭐 이게 아니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에드워드 스토어만 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갖고 이제 연주를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그 카네기 공연은 뭐 너무나 대성공을 거뒀고요. 또 그 연주가로서 전 세계 무대를 그 뒤로부터는 계속 활약을 하면서 사셨고. 뭐라 그럴까요? 그 연주를 했을 때 저는 뉴욕 타임에 리뷰가 나올 줄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곳이 네네. 하루에도 몇십 개의 연주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뭐 무명의 인간이 그 타임에 제 연주 리뷰가 나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네. 그냥 연주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네.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 리뷰 받느냐고 뭐 숨이 차갖고 전화를 해서 이제 보니까 상상 외의 글을 네. 저희의 그 좋은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네.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발탄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뭐 아무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뭐 여러 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롬비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그때 네. 그 당시에 브랜치로 있는 에릭 시몬 매니지먼트 인 뉴욕 거기하고 계약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콘서트부터 시리스 콘서트부터 시작을 해서 캐나다, 미국은 물론이고 구라파까지 그때부터 이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활약을 하게 된 하셨구나. 거죠. 네. 아유, 재밌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네기 홀의 선 최초의 한국 피아니스트 한옥수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카네기 홀 무대에 선 최초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한옥수 교수. 한국의 음악 영재 발굴에 앞장섰던 그녀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특별한 인연 지금 공개합니다. Heart to Heart 오늘은 한국의 피아노를 세계에 알리게 된 1세대 피아니스트인 한옥수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미국에서 연주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또 후임들을 기르시고 오셨는데 특히 교수로 계시면서 그 지금의 정명훈 선생님을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추천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그것이 그 정명훈 씨 그가 줄리아드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시애틀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시애틀에 그 부모님이 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시애틀에 계실 때 명훈 씨의 어머님이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한테. 저는 이미 그때 롱아일랜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네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셔갖고 명훈이가 지금 그냥 스포츠에 미쳐갖고 이 운동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뉴욕에 아무래도 보내서 피아노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선생 좀 좋은 선생을 좀 추천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명훈이가 그렇게 재주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죠. 네네. 뭐 어렸을 때니까 제가 만날 그런 기회도 없었고 단지 그때는 경화밖에 내가 네네네.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명훈이가 어머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 뉴욕의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그 음악 평론가로 아주 가장 유명한 해롤드 셰언버그이라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분의 어머님 되시는 나디아 라이젠버그. 네. 그분이 그때 뉴욕에 리사이드를 하고 아주 유명하신 네네네.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디아 라이젠버그를 소개를 했죠. 네. 인재 양성 뭐 또 교수로 계시고 국제 콩쿠르에 네,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도 하셨고 네. 뭐 최초가 되게 많으세요, 선생님은? 좀 그런 면에서 많이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근데 그 컴피티션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동기가 한국을 와서 이제 그 영재들을 많이 접근을 했어요. 네.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아이들이 네네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영재학교, 줄리아드 영재학교인 프리퍼러터리 디비전에 네네네. 보내고 줄리아드 음악학원에 또 대학 수준의 아이들은 또 그쪽에 보내고 그런데 그냥 입학한 것뿐이 아니라 얘네들이 다 장학금까지 받고 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한 그 두뇌를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허. 아유, 네. 뭐 되게 많은 영재들을 네. 계속 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네, 생각할 수 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최근 그 음악이 아닌 좀 특별한 이유로 화제가 되셨는데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린 작품을 박물관에 기증을 하셨다고요? 참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네. 지인 몇 분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작품과 이제 그 전시회 1969년도인가 뭐 전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오셨던 그 분들 얘기부터 이제 들으면서 이 작품을 이렇게
혼자서 소장하시지 말고 이거를 좀 전시를 다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질 않느냐. 빨리 이거를 좀 공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뭐 원래 바쁘시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일지약의 네네. 창조로 창업하신 네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림을 그리시고 뭐 음악 연주하는 것도 옛날 얘기지 힘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시고 아마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게 어쩌면은 내가 해야 될 그런 내가 언젠가 가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아닌가. 네. 응? 그렇다면은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하게 된 거죠. 네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술적인 감성을 물러주신 네. 아버님의 그 작품들도 저희가 궁금했었고요. 또 한옥수 교수님이 사시는 댁도 저희가 궁금해서 저희 아리랑 카메라가 한번 찾아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수 교수의 집.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안 곳곳에서 미술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바로 2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작품들이다. 특히 자연 풍경들을 그린 동양화인, 산수화의 빼어난 솜씨를 보였던 부친 한경석. 그녀는 소장하고 있던 50점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다. 이 학은 정말 그 움직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학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늪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그 눈동자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생동감을 주는 그림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제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 그림을 이제 저를 위해서 근데 굉장히 그 표정 하나하나가 뭐 호랑이 그림들이 많지만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 필제가 지금 연구 대상으로 돼 있는 필제예요. 네. 전문가의 감정 결과 작품들은 질도 우수하고 보존 상태도 좋으며 특히 한글로 쓴 병풍 작품은 서체가 개성 있고 독특해서 연구 대상으로 평가받았다. 그분의 작품을 하나씩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자꾸 그분이 그리워지는 거 있죠. 이 작품들을 벌써 몇십 년을 소장을 하고 있다가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 평론가들의 얘기는 전시회를 좀 하시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때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제조가 1872년에 제조가 됐습니다. 스타인웨이 본사에서도 이 지금 굉장히 아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 남겨 있어요. 이 피아노가. 오늘 저희가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는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부친께서 평시에 좋아서 들으시던 베토벤 작품 13, 베토벤 소나타 13번의 2악장을 잠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한옥수 교수. 1964년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선 첫 번째 한국인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녀의 원동력은 바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예술적 기질에 있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위촉된 최초의 한국인 심사위원으로서 그리고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 교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한국의 피아노계를 세계에 알린 피아니스트 한옥수. 저는 행복합니다. 참 힘든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나가지만 저희 인생 저를 굉장히 아끼고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피아노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피아니스트 한옥수. 이제는 새로운 음악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선생님께서 아버님 얘기를 하실 때는 되게 이렇게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어릴 때 그 아버님이 틀어주셨던 축음기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늘까지 또 피아노를 하고 계시고 또 아버님도 미술에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님께서 물려받은 재산 중에 어느 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물려준 유산이라면은 굉장히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자연을 사랑하셨어요. 네, 항상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뿐이 아니라 새도 기르시고 하여튼 이 섬세한 그런 이 자연에 대한 섬세한 그런 그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역시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인간의 그 표출을 예술을 통해서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이제 감성을 제가 받았다면은 그게 유산일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연주가로 또 후학을 양성하는 지도자로서 또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후원자로서 또 이 음악 생활을 함께 하시는데 저서도 뭐 글도 쓰시고 저서는 그러신다면서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후배들이 학생들이 너무 곡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제가 슈나벨 에디션을 전부 번역을 해줬고요. 또 쇼팽 프렐루드 전집, 에추드 전집, 그다음에 락마니노프의 타블로 에추드 전집을 전부 주해로.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보면은 이건 이렇게 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주해를 해서 제가 편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일들이에요. 후배 양성들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후배들한테서 어떤 거를 제일 바라십니까? 좀 더 예술의 표출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후배들은 외국에서 봐도 아직까지도 뭔가 여유로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여유로움을 좀 갖고 자기의 표출, 자기의 그 아이디어, 인터프레이션을 좀 더 나타내주고 개성을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피아노계를 세계에 알리게 된 선구자 역할을 해오신 한옥수 선생님 이야기를 저희 아리랑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